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저희 고인도를 드셨잖아요. 그래서 고인들이 못했어요. 그분이 사진은 이제 갖고 있었는데 고인들이 못하는 것이 이 사진이 1927년도에 조선 총독부에서 발굴한 이게 남평이거든요. 잘 모르겠죠. 이때는 철도가 나기 전이었습니다. 남평의 철도는 1930년도 중반에 납니다. 경전선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1927년이니까 철도 나기 전에 그때하고 비슷하게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현재 모습들하고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 사자의 구름 지대에 그게 당시에 총독부에서 사진 찍으면 꼭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크기를 맞추려고 어른들도 큰 걸 옆에 세워놓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기 보신 사람이 있죠. 여기 좀 사진을 나중에 나왔거든요. 이게 이때도 립이 여러 군데도 있었을 건데 여기만 남겨놓고 바설로 만들어 썼던 거예요. 남평이 외에도 고인도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그렇게 못 오르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여러 모습이 지금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쪽 거울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워놓고 찍습니다. 아무래도 옆에가 이렇게 높이가 높으면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찍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기고인들 그거 나서 이 앞에 봤던 이 덮개돌을 덮개돌이라고 그러면 뚜껑은 아닙니다. 이 덮개돌을 덮개내고 안에를 내부를 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판재가 보이시죠? 이 판 안에 짝을 놓고 그 위에다가 큰 돌을 덮는 것이 일반적인 고인도 형식입니다. 이런 경우 판재들이 다 있는 거죠. 돌만 나오고 다른 거 안 나와요? 네, 실적으로 무덤은 유물을 이 시대가 언제까지 청동기 시대면 우리가 연대로 따지면은 반남 시대보다 앞이니까 반남 금동관이 나오기 전 앞에 세대니까 그 2000년 전이라고 해요. 2000년 전에는 그렇게 유물이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하나 나오려면 뭐 돌로 만든 거, 돌도끼 정도 뭐 그런 이런 거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요새 매장을 하면은 지금 이제 거의가 화장을 할 때가 그전에 산에서 매장을 보면 많이 안 넣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물건을 안 넣기 때문에 그 조선시대는 뭘 넣느냐 명기라고 해서 명기가 뭐냐면 자기가 썼던 물건을 10분의 1 정도 축소를 시킵니다. 우리가 전라도에 빠끔살 정도 수준을 빠르게 만들어가지고 그 세트로 만들어서 집어넣은 것을 명자가 죽은 곳에 넣는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만들어서 고 실제로 넣는 걸 안 넣고 고려시대나 그 전에 삼국시대에 나온 유물들을 보면 다 깨져 있잖아요. 이게 못 쓰게 만듭니다. 깨요. 그래서 온전한 거 없어요. 여러분 반남이나 보감님 고은 저지에 가서 보면 그런 데 많이 나온 거 보여주세요. 깨져 있는 문제는 그 무덤수 들어갈 때 일부러 깹니다. 그 기능을 다 했다. 이 세상의 물건이 아니다. 자기는 이제 끝이다. 가시고 그런 의미로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없어요. 이게 그 말이라든가 쇠라든가 이런 경우도 보면 다 목이 부러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뭐냐면 죽은 자들 위해서 살아있는 것들을 낳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맞고 뒤에 맞고 판재를 이런 형태들이 제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는 지금 현재 왕곡에 가면 도 지정에 지정유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발굴을 안 했어요.
발굴을 안 하는데 이 앞전에 보셨던 것처럼 보살 형태도 이렇게 나오고 이런 형태가 제일로 많이 남은 것이 뭐냐면 80년 벽군마을 입구, 쉽게 말하면 우리 흔히 말로 사무실 입구에 백룡 저수지 상단에 가면 이런 게 30개가 있습니다. 30개가 있는데 그거를 2004년도죠? 이명박 정부 때 영산강 4대강 사업하면서 백룡계를 숭상했거든요. 높였어요. 높이면서 물이 차니까 거기까지 들어왔어요. 이제는 몇 땅이고 아마 여기 계시는 이들 사시는 나서 계시면은 30개인데 이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약간 적은데 거의 뚜껑을 없어요. 아마 동네에서 필요를 썼다든가 필요 논밭을 쓰면서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혜택이 그래도 잘 남아있는 곳은 여기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했어요. 이거를 1%로 덮어달라. 그 물을 안 좋게 1% 덮어달라 했더니 물 든다고 중국은 다 없애진 않지만 일단은 벽으로 사진 찍고 그대로 메워서 물을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 하면은 앞에다가 조그만한 똥 쌓고 물 빼고 하면은 아마 좋은 타로가 될 거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아서 여기도 요 탁자식이죠. 크죠 여기 높이가 이렇게. 지금 이 지점표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두 개. 여기 보이시죠? 같죠? 했는데 이게 철도가 나면서 옮겨졌어요. 많이. 이건 안 옮겨졌는데 철도가 나면서 일부러 없어지기도 하고 옆으로 옮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가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남편역에서 쭉 올라가서 국동리 노동리 가기 전에 그 오른쪽에 아래가 다 있거든요. 찾기가 어려워요. 요것도 있고. 네. 이게 이걸 쉽게 찾았으니까 나무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키가 150 되는 이 높이도 되겠죠. 그 사진입니다. 아까 이분이 섰던 자리. 두 개 있잖아요. 큰 돌 앞에 그 사진인데 지금은 남아 있습니다. 향후에 남평에서도 남평의 문화유산을 좀 활용하는 사이라는 거는 이 지성묘를 좀 잘 공으로 보존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비교해놨어요. 여러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에도 찍은 사진.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산자락이 보이시죠? 근데 이 사진 그거는 남편 같지 않아요. 이쪽으로 가는 길 같은데 전혀 지금하고 풍경이 다르니까. 그때 보시면 남편이 이거 그냥 여기 하수로 넘어가는 길 같아요. 철도 나기 전이니까 그때 풍경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르죠. 애남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일단 하나 나왔습니다. 돌도비. 다른 인물들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쪽 과장, 이쪽 과장. 여기 틀고. 전에 저는 이렇게 글씨자로 봤어요. 글씨자. 글씨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의 왕릉, 경주나 공주, 부여, 익산, 나주 왕릉 중에서 문자 나온 것은 딱 한 군데입니다. 문영왕릉. 문영왕릉만
글씨가 써있어. 내가 누구다. 이 땅은 땅을 돈 주고 샀다. 여기서 그 당시에 이제 당연히 한자로 우리 말은 썼겠죠. 말은 우리 말로 썼을 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말이 더라도 우리 말로 썼을 건데 글자는 이제 아무래도 글자로 써야 되잖아요. 문서라도 쓰는 다 한자를 뒤로 썼으니까. 우리 신라가 생기기 전에 근데 이제 그 오감리 고궁군에서 나온 그 문자는 뭐냐면 지구로 말하면 물표, 꼬리표 있죠, 꼬리표. 그 수수한 물 보면은 옛날에는 그만하게 종이 넣어 쓰고 그 설사하고 딱 가버리잖아요. 그 물표 내지는 꼬리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무로 되게 나옵니다. 나무 누구 댁으로 보낸 나무 어디서 누구 댁으로 보낸 그 목과는 나중 보감리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요거 속에는 안 나왔지만 당시에 물건을 수송하는 데는 한자를 써가지고 당시에 썼다. 그래서 경주에 왕들이 다 지금 무슨 왕들과 다 수정이에요, 수정. 다 공주에는 문영왕들만 진짜 주인공이죠. 그럴 거다 전설하고 그럴 거라. 주정이라 해도 뭐 근거는 있겠지. 이제 옛날부터 그렇게 해석하고 근데 이거 안에 나온 게 없으니까 그 유명 천마총도 글자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아마 나의 주공을 알리지 마라. 하여튼 그 문자가 우리에 등장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자가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고 삼국시가 되고 삼국시 정도 되었으니까 정치가 되잖아요. 사람을 다스리는 데고 국정이 생기고 영토가 생기니까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많이 썼던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일본이 먹었습니다. 호죠. 사람 이름을 기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 이름이 뭐냐면 지도예요, 지도를 그려야 여기까지 땅이고 여기 갔다 오라 하려면은 저기 갔다 오라서 부르잖아요. 그래서 지명이 제일 먼저 생겼다고 해요. 아야 너 그 아저씨 나라 갔다 오면 갈 수 있는데 너 저기 갔다 오라면 저기 어딘지 모르잖아요. 정확한 그 거리라든가 정확한 방향을 표시하는 것이 지도인데 그 지도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지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조선시대 후기까지 오더라도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양반이라고 부르는 사람, 가격업체를 통해서 양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양민 이하에 사는.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그거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하지만 문장을 이렇게 쓰고. 그래서 문장을 쓴 사람들은 마을에서 몇 명이나 썼겠어요? 한두 명, 3장 정도? 그러니까 조금 배운 사람들이나 지방이나 쓸 정도로 그렇지 실적으로 음집을 낸다든가 그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다 알게 있는 20세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여기 가보신 분 계세요? 여기 어디가 어디입니까? 아마 몇 분 말로 모르실 거예요. 혹시 금산면 농민공원, 아주 농민공원이라고 거기 가보신 적 있으시죠?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우선 다섯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 이야기 하자는 것은 여기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주 궁산면 한일농민운동 민영비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면 이름이 궁산면이 없어요. 왕복면 궁산면이 있어도 궁산면이 없어요. 왜 궁산면이라는 이름이 있고 왜 이 기념공원이 생겼는가에 관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척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동양척식회사 동척. 원래 정식적인 명칭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인데 동척 땅이 옛날에 동척 땅이었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어른 사람 옛날에 동척 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동척이 얼마나 발달을 하고 있었냐? 일제강점기는
일본 소유의 조선이 다 나라돼 있으면 동책이 어마어마하다. 심지어는 여기 아까 말한 부산동 같은 경우는 그냥 사버렸다. 그리고 사갖고 동책가를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어보시죠. 적산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적산. 적산.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일본 사람으로 된 땅을 우리나라에 받아오잖아요. 그 적산의 대부분이 이 동책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 소유. 일본인들 다 갖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가보는 여기서 그것을 국가가 전체적으로 싹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팝니다. 그래서 적산을 팔 때 쓰는 용어가 분배농지다. 분배농지. 분배한다. 농지를 분배한다. 그때야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물론 그 전에 개인 땅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선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지만 해방 고발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땅을 다 어디로 가냐면 미군정에서 싹 벌써 했다가 나중에 우리나라 넘겨주고 우리나라 제목 세무서를 통해서 그 땅들을 동쪽 땅들이나 일본인 땅들을 미가 그때 역시 이야기도 많이 쓰던 하여튼 간에 동척은 어느 지역이나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특히 평야지대에 관련한 동척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우리나라 역사 중에 제일 가장 격동기라 한다고 없어요. 물론 임진이라는 게 있고 병자라고 있습니다만은 20세기 오기 전에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개항천 이미 일본은 개항을 해가지고 명치유신을 단행할 때쯤에서 우리나라가 다 뭐였냐 하면은 이때 뭐 했겠어요? 우리나라가 내용군하고 윤비하고 고종하고 그런 엉망진창이 나라. 근데 처음으로 1866년에 병인 양요가 강화도에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그 유명한 규장각 우리가 실록을 다 틀어가잖아요.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때 오죠. 근데 아마 초입부는 안 오고 영국 임대를 왔을 거예요. 그거 난 뒤로 명치유신이 1868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제1번째가 언제입니까? 갑오병자예요. 갑오병자. 1894년. 얘는 25년 전에 이미 일본은 명치유신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신미양요, 그 유명한 대동강을 하고 추몰시켜본 게 있지 않습니까? 자, 프랑스,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고 계약을 이루거든요. 네, 일본은 철저하게 명치유신을 통해서 서양을 받아들입니다. 서양을 받아들하고 자기들이 당한 만큼으로 대신 그 방법을 써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계약입니다. 근데 이 계약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장사를 하기 위해서 수도 있고 뭐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있지만 사실은 쌀 일본의 본토에 나온 쌀을 그 대학 그 조선 일본 쌀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쌀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돼. 그래서 일본 쌀은 베트남 쌀하고 다르죠. 우리나라 쌀하고 같아요. 자포니까 쉽게 말해 기아 기고 천지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저쪽에 남쪽 그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쭉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못 가. 자기 먹어본 쌀이 아니고 그래서 오로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일본만 쌀을 먹잖아요. 철기 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윤비라는 윤비라도 명봉을 중국을 칠라 하니까 길 늦게라 사니까 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1880년에 원산을 개항으로 우리나라에 그 신구가 갔던 그 시작입니다. 이거 불러냈죠. 그 다음에 조미 통상, 미국, 독일 계속해서 이게 통상 조합이 됐습니다. 이거 오니까. 그리고 1880년에 인천항을 개항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개항 시대를 좀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세민천해가 되고 개화파들이 다 날아가죠. 그 개화파의 박영용, 반남박씨입니다.
그 2년 동안 검도에 가서 보면 이 양반들의 낸지 인물 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테니스코트가 있습니다. 검도에가 우리나라 최초의 테니스코트, 지금 테니스코트 있어요. 그대로. 검도에가. 여러분 지금은 그런 걸 안 쓰지만 술 먹고 상수들은 누구를 뭐라 하면 산다이라고 산다이 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산다이를 아세요? 들려오는 사람으로 학술적으로 정의된 게 아니라 들려오는 사람으로 이때 외국분들이 검도에 있다가 일요일만 되면 나옵니다. 일요일만 되면 나하고 술 먹고 놀아요. 일요일이 뭡니까? 썬데이잖아요. 썬데이 판이요. 산다이 판을 상투적으로 노래하는 걸 산다이 판이라고 불렀다고.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1890 가보개혁, 농민운동. 우리나라는 1910년도에 일본은 이미 대만은 이미 이때 물어보고요. 그리고 열비사변, 명성황후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1897년의 목포가 개항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나주가 요동을 칩니다. 왜? 목포는 저번 항구잖아요. 목포하고 도다니, 의를 도다니 얘기예요. 뭐를 보고 왔겠어요? 자기들 이미 1897년 이전에도 이미 다 조사를 해요.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체를 다 조사합니다. 땅이 얼마나 넓고 어디가 다시 얼마고 논이 얼마고 다 조사하는데 나주가 쫓아가요. 그래서 목포를 열어라. 그래서 목포에서 동료선을 타고 오면은 몇 시간 만에 들어오는 곳이고 가서 봤더니 어마어마한 평야가 있더라. 가자. 그래서 목포항을 1897년 개항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가 늘사느냐. 요새 가끔 보면 올해가 몇 년 되겠습니까요? 올해가 2025년이니까 125년? 120년이? 멀지 않아요. 120년. 그리고 드디어 1916년에 한일 합방. 근데 실적으로는 1900년 통감부 한때부터 이미 다 애국권 모든 걸 다 장악을 그때부터 실적 식민지 시대였어요. 사실. 하지만 정식적으로 합방이라는 이름을 1910년에 하면서 그 유명한 조선 총독부 동양척식 주식회가 설립하면서 땅을 침탈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 쌀 하나하나 이유는. 통감부가 하기 전에 이미 10년 전에 했다잖아요. 그때도 보면 이미 1906년도에 정한론이 나와요. 정한론은 뭐 그때도 나옵니다만 실적으로는 그 임진왜란 유명한 그래서 이사청 쉽게 말하면은 이 보시면 다 포구에다가 이사청을 넣어요. 그때 생긴 게 저기 목포 이사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미 1910년 전부터 4년 전부터 이미 일본에 마우스를 뻗쳐 있었다. 여기를 보시면 식량, 그 다음에 산업화가 되니까, 영지실도 산업화가 되니까 도시로 몰리잖아요. 도시가 문제가 생겨요.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보시피로 제사업, 온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예요? 목화하고 번데기, 목화하고 비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한 이민 집중도에 생기는 만주 한반도를 이민지로 해가지고 그걸 장악하자. 그리고 공업이나 상업시설단 조직에서 조선을 방문시킵니다. 이 땅이 우리 땅보다 훨씬 좋으니까 여기가 살아라 하고 농업 이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가 1909년.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는 사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미 1903년도에 면종 청전, 광주 관찰사 추성면 씨가 자기 내부에 전고하되 일본 농무 시착 일행이 도 목고하였는데 해양 민영사를 조해본 게 남편분이 역종 목화를 신고 하더라 라고 밭을 내주라, 밭을 주라고 하니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미 그때 1903년에도 이미 일본인들이
남평군에 들어와서 목화를 심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남평이 이 나주에서 최고의 목화 대단지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1905년에도 목화지를 설정을 찾는데 보시면 연산포, 연산포, 나주, 강주 기타의 큰 땅을 크게 가지고 시도하라. 이미 1905년도에 시작합니다. 또 1906년에도 한국을 썼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필치 말하기를 지금 외국인의 행세가 날마다 성하여 나라 권리가 심의할 뿐더러 애국서 모든 인민이 날마다 늘어서 장차 13도 처처에 가득하여 우리 본국 인민이 살아서 지적할 곳이 없고 죽어 묻힐 땅이 없겠다고 하는 자가 많으자. 그 말은 뭐합니까? 일본인들이 엄청 몰려왔다. 연할 심은 사업을 크게 해서 하여 또 낙엽송이나 잡목을 갖다 심은 자도 많고, 이거 낙엽송, 나구송이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오니까 이렇게 큰 그런 것들을 실사를 업계를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라도이나 나주 양산한 부분에 아주 농업 근거지를 삼기로 작정했다. 이미 나주 땅을 그냥 안 보는 거죠. 이거 이제 경계하는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 동포 형제 자매들은 장래에 살 것이 없고 죽어 묻힐 것이 없는 일을 깊이 생각하고 잠시 잊지 말고 일심단체되어 농농업에 힘을 써서 영세에 건강하기를 힘쓰자. 이미 그 시대에도 경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례는 남평군의 사례입니다. 조선 전라남도 남평군 상세 일반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36쪽짜리 문서가 있는데, 보면 1910년 합방이 됐습니다. 9월 27일 합방이 된 이후에 남평군수 조병호가 농사시찰단 한영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대해서 작성한 보고서가 이 책인데, 총 10장 32면입니다. 현재 독립기념관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책이 표제되어 있습니다. 조선 전라남도 남평군 상세일반 농사시찰단 남평군 한영회. 그러니까 영업 이민을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일단 옵니다. 선지지 계약을 해요. 그냥 말로 후보지 계약을 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쓴 보고서예요. 자료예요. 근데 이렇게 그랬습니다. 농사시찰단 한영에서 1장 남평군 연협부터 시작해서 이미 일본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편소가 있어. 통상우편이고 대체변호가 전시를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종교, 그 다음에 농업을 어찌인가. 여기 보면 토지 기후가 각종 작물을 재배하기에 좋다. 그 다음에 나오죠. 면화 재배의 상황. 명치 39년, 그러면 1906년 5월달에 통감부 고령모범장 목포 출장소에서 전동하에 나주 면 체동포를 그 다음에 상업 어찌냐 상업 오갔습니다. 내지라는 말 일본 사람 말인데 내지인이 시작을 해서 동군에 이주를 해왔다. 언제 명치 39년 아까 1906년에 와가지고 누가 왔는지 써있어요. 집화상이 뭔지 좀 보면 남평군에 집화상이 뭔지 누구 이름도 막 부르는 그 정도 일본인들이 그때 당시에도 일본인들이 남평에 상당수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유적. 그 당시에 한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평 행각을 하다가 임진왜란때 금산 전투에 고경명을 도읍에 올라가다가 일본군들이 함정가에서 몰살을 당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순절했다니까 순절 부위를 썼는데 현재는 나주 문평에 놓습니다. 남평에 놓습니다. 오랜데 세워놨다 남아 이 책이 1910년대는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일제 강점기 동안에 아마 놔두겠어요? 일본인들하고 적대하겠는데 아마 그때 파손되지 않았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 이분의 전면에가 썼어요. 유명 조선 낙평 현감 병조 판서 서성군 문장 한공 순절사 그래가지고 꿈에가 이렇게 글 써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새로운 자료가 되겠죠. 자, 그 말씀드린 동척입니다. 동척은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농사를 심다 진짜 아프죠 사실은. 굉장히 아픈 역사의 주인공들인데 찾아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점령해놓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쌀을 생산해야 되잖아요. 토지 조사하고. 우리나라 토지가 얼마나 돼 있고 사람 살기가 대지가 얼마고 돈이 얼마고 산지 얼마인 것을 조사합니다. 왜? 그래야 뺏어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 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토지 소유권, 토지 가격, 지역의 모습을 조사해가지고 각 필지별 토지 소유권 경계를 정확히 지적으로 측량합니다. 그게 지금 남아있는 지적 원도라고 부르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등기부. 우리나라 제도에 등기부란 제도가 없었는데 일본 만든 조선 부동산 등기령에서 토지 등기를 시작합니다. 이걸 안 하면 토지 소유권 인정 안 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등기 인정하요. 등기 이게 이때 1912년대 시작된 토지조사령에서 만든 왕실에서 무단적인 토지, 토지 이런 것들 전부 일본 땅이 되겠습니다. 그 듣기 이전에도 토지에 관련해서 썰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조선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했냐면 노비를 이렇게 초급할 거잖아요. 그 노비는 얼굴 못 보잖아요. 그럼 손을 빌어. 손을 이렇게 땁니다. 손 모양 그냥 이렇게 생겼다. 군제기 우리나라가 그런 게 있었어요. 재산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등기가 되고 이런 사항들을 이 시대에 찍겠다. 사례를 보면 1912년도에 시가지 조사합니다. 제일 먼저 시가지 조사하고 나중에 논밭으로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전라남도 광주, 목포, 나주 뜻이죠. 인천, 전주, 군산, 경상도, 대구 이렇게 하고 요 사항들을 1920년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때 조사돼가지고 나온 게 현재 우리의 갖고 있는 토지대장의 첫 번째 토지대장.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 부르기로 구토지대장이고요. 원래의 대장이라서 이 토지대장이 만들어진 토지대장이 1970년에 써먹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대장을 봐야 원래 이 땅이 한국 사람 땅이 있나 안 그러면 일본 사람 땅이 있나 동쪽을 빼야 하는가 안 그러면 일본 사람 주고 팔았는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토지대장으로는 그런 사람 알 수 없거든요. 정산은 토지를 알 수 있는데 이 토지대장은 띄어야 그때 당시에 이걸 전체 데이터 하면 그때 당시에 일본 사람이 나중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정확히 나와요. 근데 신고하는 거예요. 각 소유자로 신고서 지출하고 의무화 시켜버립니다. 안 그러면 자기 땅을 소유를 못해요. 견치도는 지적도를 모양을 따는 거고 제도로 기계적으로 정비나 측정을 행하여 지적도를 자간 다음에 만든다 하면 어디가 이렇게 한다 해서 우리 나중에 1914년도가 처음으로 토지대에 나옵니다. 14년, 15년이 집중적으로 조사가 됩니다. 14년 보면은 우선 나주 방주가 없고 2월주까지 종료를 하고 이런 형태로 그러면 조용하겠습니까? 분쟁이 일어납니다. 전라남도 전도 시가 조사 경우에 일이 되는데 보시면 나주가 92분 제일 많아요. 그때도 아마 드셨던 모양이 항상. 이제 집값. 그 다음에 예전에는 거의 그 여기까지 몇 땅이라고 했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모양이 달라지더라고요. 녹두로고 오래설 보면 끝까지 따기도 그렇게 측량해보니까 그거 아닌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때 나주가
꽤 많았었다. 그 다음에 13년도에 나 강목포 토지 소유자의 사정을 사정이 조사에서 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지대상 제일 첫 번째 항목이가 사정이라고 써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사정. 그러면 최초로 조사를 했다라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대전 3년이 열거니까 대전 3 1914년입니다. 1914년 1월 24일 간에 이제 번호 26일부터 다음 달 1월 26일까지 종람, 지금 열람이죠. 그래서 집가 열람을 시험하고 그러잖아요. 열람을 할 때인 게 토지 소재지에는 이렇게 놔두고 이제 놔두고 동구면 전체하고 서구면에 동구정, 가운정 여기가 동구면 서구면이 여기가 지금 요새 말하면 성북동 그게 맞죠. 가운동 다 성북동이네. 그다음에 이쪽에 서해동 쪽에 그런 식으로 와서 해라. 그래가지고 토지대장을 작성하니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식량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상미 증상기구서 그때가 1922년 1912년부터 토지조사를 시작해가지고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탕으로 상미 증상기구서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이 공사를 안 짓고 도시화가 일본이 그냥 계양 명치실동에서 도시화가 되니까 공사를 안 짓고 가버려. 그러니까 이제 쌀이 날라가고 쌀이 그래서 요거를 겪고 난 이후에 드디어 조선이 쌀을 공장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쌀 공장으로. 그래서 1925년 5년 동안에 원래 계량 사업이 2차가 이제 30년 동안에 논문 40만 정도, 40만 정도 얼마나 됩니까? 그때 당시 어마어마하겠죠. 박 20만 정도 논문을 갖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시작된 게 뭐냐면 풍속이나 비료, 화학비료 이건 이제 비료는 퇴비가 아닙니다. 화학비료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 왜? 자기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비료 수리가 좋더라. 그래서 화학비료가 등장한 데가 1920년대가 그래갖고 다시 2차 정식 쉽게 말하면 15년간 합니다. 15년간 했는데 안 돼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조선도 쌀까지 부족이고 막 난리가 나니까 상임 증상기를 포기 됩니다. 언제까지 거기가 우리가 중간까지 다 와서 했죠. 아까 1920년 됐으니까 15년간을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왜? 그 원인은 뭐냐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조선 사람들이 농사를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쌀 수확이 안 되니까 나중에 안 되겠다 포기를 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수리시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수리조합 만든 것입니다. 지금 수리조합이라는 말 듣기 어렵잖아요. 여기 계신 분 다 아시죠? 수리조합. 수리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관계농을 그런 겁니다. 물을 받았다가 비를, 한 해 대책이죠. 비 안 오면 물 주고 물수를 하는 거. 그 수소의 근본이 수리시설. 그 다음에 화학비료. 근데 이 화학비료 다 수입하잖아요. 이게 주민들이 못해. 그러니까 결국 경작을 포기해요. 이때 다시 기록보면 완도가 엄청 큽니다. 이 나주의 기록을 보면 특히 왕복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일시에 몇십 가구씩 간도로 농업 비밀을 줍니다. 못 살았어요. 여기서. 돈이 많이 들고 이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간도 집단 이주를 가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영사벽에서 몇 가구 타는데 울고 불고 난리를 나고 너 잘가 오느라 갔다 오느라 막 손끝이 통 막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이런 형태로 되니까 결국은 조선의 땅도 망하고 일본도 망하게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삼비증상 하지 말자 하고 스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딱 그쳤지만 실적으로 이것을 주도하는 교육이 바로 이 동양 정식 주식사. 원래는 아까 몇 년도에 대만을 그것다 했죠. 1926년 대만 이미 식민지에 되어버렸어요. 우리보다 거의 1906년도에 그러니까 보면 5년 전에 했는데 그쪽에서 일본 대만 대만을 먹어보려고 만든 대만이 있는데
러일 전쟁이 끝나고 청일 전쟁이 이고 러일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귀국 반장해가지고 이걸 조선까지 포함하자 해갖고 동양 핵으로 정해합니다. 자, 그 1910년에 동척을 건의를 해가지고 1910년에 동척법이 발의가 그래서 1909년 8월 30일 날 지저만이 처음에는 축창성으로 최초 동척이 조선의 땅에 동척을 만들 때에 서울 경성에 본부를 두고 만들 때에 그때는 지점이 없었어요. 거의 다 출장소였거든요. 그때 나오게 영사포 출장소. 이게 영사포가 대상이잖아요. 쌀 설명렌즈는 복가이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 영상 지지음으로 승격했는데 목포로 바로 옮겨갑니다. 우리한테 몇 년 있어요? 약 11년간 영산포 동척이 11년간 있다가 목포로 이전해서 목포시. 그래서 목포에는 건물이 남아있고 영산포에는 동쪽의 건물이 안 남아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특히 뭐 우리가 도속 숙지시대니 문속을 했던 그 빨간 벽돌 건물 하나 남았는데요. 근데 나중에 또 아니 지금 영산포 지점과 문서가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 같이 있어 같이 여기 있어 진짜 그 다음에 산이 더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 가셨죠? 목포 이건 그쪽 이것도 목포시 흐르려고 흐르기 전에 흐르려고 비기까지 다 설치했는데 이제 목포 대학교 있는 그하고 그다음에 목포 그 문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극구 반대해갖고 철거를 안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근대 역사 공부를 쓰잖아요. 근데 글쎄요, 내가 철발 장면 있겠죠. 이게 흐르고 그냥 기한에 해보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역사는 진짜 가장 대표적인 겁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선 총독부 건물인 서울중앙청을 그동안 버티고 있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싹 잘라서 없애버렸잖아요. 그것이 가장 절대적이 안 되는 것은 국어복을 더 아직은 평가를 하기가 좀 이릅니다만 아마 그런 행태를 하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는 지정이 없었기 때문에 동쪽 사무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없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남편도 마찬가지로 농업이민을 시작합니다. 농업이민.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조선 밖에 있는 일본인이 조선으로 오거나 조선 내에 있는 일본인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1910년 이전에는 아까 남편도 봤지만 이미 수백 가구가 살고 있었어요. 추가당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혼자 오면 안 됩니다. 가족을 돕니다. 가족. 왜? 남자 혼자하고 농사지 호주 살고 있어요. 가족의 요칙으로 되어있어요. 보시면 이주 희망자를 모집해가지고 조선에 수용할 예전 지역과 가능한 코스, 나주 왕공주에 몇 명이 필요하다라고 예정을 해가지고 간보에다 올립니다. 간보에다 이렇게 올립니다. 동양척추 주식회사 이주민 모집 공고. 일단 저기 보시면 보이죠? 여기 보시면 지역이 나와요. 전라남도 강주하고 나주 써있죠. 나주가 써있을 거예요. 그 공고를 합니다. 몇 가구가 필요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봤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목포 아까 봤던 그 건물에 가보면 이 농업 이민에 관한 모집 안내문이 있어요. 그 모집 안내문에가 본사 출장소를 소개하면서 영사포 출장소가 어디가 있다라고 써있어요. 그게 이 문서입니다. 전수국 동쪽 본사예요. 앞으로 이 농업 이민 모집 쭉 했는데 전라남도가 이렇게 있다. 그 출장소가 영사포에 있다. 써있어요. 그 정도를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야 되고 오겠죠. 홍보를 해가지고 홍보를 일본어로 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일본 사람이잖아. 일본 사람이 일본에서 다 일본 글이니까 또 여기서 조선 땅에 산 사람이 일본이니까 일본말로 한다. 그런데 여기보다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경우 일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로 돼 있고 총독 본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1911년부터 16년간 17번을 모집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집할 때는 13,000명. 여기가 모집한다라고 17에 걸쳐서 모집 희망수가 13,000명인데 응모한 사람이 21,000명이 있어요. 근데 조사를 이 사람들 다 수입력 끝내가 조사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은 능력 있는가 다 조사했더니 9,000명밖에 안 돼. 그나마 나중에 봤더니 실제로 이주한 사람은 6,000명이고. 그리고 1927년 이후에 안 했으니까 28년에 해보니까 3,800원 정도만 살고 다 서로 가버렸어요. 힘듭니다. 외국에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일제 비호를 받고 산다 하더라도. 저 숫자는 나비요, 전국이요? 전국입니다. 전국. 나주는 수백 프로 늘어나가 나주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어느 어디가 왔겠냐? 여기서 일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은 개인이 오는 거예요. 가족 데리고 오는 거고. 이종은 단체가 오는 거예요. 보통 말하는 게 일종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남이 615. 이게 경남보다 좀 넓지만 같이. 이게 여기 보시면은 경남, 전남, 경기, 전북, 수평은 충청, 서해안 쪽으로, 서남해안 쪽으로 농토만 강원도나 이런 데 없어요. 한경북도 이런 데 없잖아요. 친절이 안 되니까. 춥고.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조사할 필요가 있잖아요. 어디서 왔었을까? 했더니 사가연, 국지역, 후쿠오카, 아마구토, 오카모토, 구나모토 다 어디입니까? 구주죠. 일거리 구주. 보면 오른쪽 일본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 끝입니다. 거기가 우리나라 역사나 일본 역사 공부가 우리 백제학원 제일 연관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주로 옵니다. 여기 순서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하고 비슷해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을 출신지하고도 비슷합니다. 이때까지는 양념이었고, 본론적으로 나주하고 동쪽 관계라 조금, 사실은 저는 학도사 했지만, 근대사는 좀, 어렵기도 하고, 많이 공부를 안 했는데, 여러 개 동쪽 자료들을 좀 모을 수가 있었어요. 봤더니 나주 영산포 수장소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출신지, 어디로 갔는지까지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재미있구나 해서 주님한테 소개를 할 겁니다. 동척은 사실은 경제적인 분야에서 공부한 사람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나주 동척에 대한 공부의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많이 있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궁산면 사건, 궁산면 사건이 하도 유명해가지고 나주 사람 하기 전에 이미 다른 외국에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많이 좀 알려지기도 하고 그걸로 박사를 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도 주로 사례 그러니까 동양채식 주식회사가 벌린 이익과 그게 대항했던 조선민에 대한 사항은 대비하는 비교하는 향으로 내기만 주셨고 판결문도 있고 또 국제적으로 일본의 변호사가 직접 변호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너무 가까이 있는 이야기가 또 쉽지 않거든요. 알기가 그래서. 제가 확보한 현재의 이 자료들이 나주 동척에 관련된 사항을 좀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부산 시립대학교에 있는 저서, 중앙도서관에 있는 저서들을 연락이 가능해요.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1909년, 이제 1910년부터 동양철씨가 돌아갔다 했잖아요. 1909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 속에 동양철 주시가 했잖아요. 사업 계획
이게 이 제목으로 계속해서 책이 1920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책이. 여기 보면 사진이 찍어져 있는 이게 전라남도 나주군 상공면. 여기 어디냐면 여기 보이시죠? 어디입니까? 가야산 줄기 그 영상가게로 쭉 돌아가는 곳이에요. 실제로 동수동에서 남구 쪽으로 가는 길. 여기 영상가게잖아요. 여기가 여기 보이죠? 여기 하얀 거. 신장가 옛날에 90% 터널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아마 이쪽에서 지금 부분 두 개가 행지봉으로 보이네요. 여 넘어가 아가미. 여기 돌아가면 동수동, 집포리 그쪽으로 가는 길. 그때 이미 1909년에 이 역을 다 벌써 와서 해먹어버렸어요. 오량까지 들어갔죠? 예, 오래합니까? 1909년도에 통감부 자료를 봤더니 그때 일본인들이 얼마나 살냐. 목포에 2,500, 6,000명. 그때 당시에 1909년입니다. 합방하기도 전에 이미 목포 같은 데는 6,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부산 26,000명. 평양 이렇게 계양지를 중심으로 이미 일본인들이 엄청 들어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민이 내가 1910년 돼서 일본인들이 넘어온 게 아니고 이미 하기 전에 10년 전부터 훨씬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다. 일본인들 분포상을 보니까 1906년도에 8만 명, 10만 명, 12만 명, 14만 명. 매년 10,000명씩 늘어납니다. 몇몇 10,000명씩. 10,000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잖아. 1년에 10,000명이라면 하루에 3,000명, 하루에 300명씩 늘어난다는 얘기 아닌가. 그때 본사는 아까 말한 대로 서울가 있고 나머지는 다 출장도 있습니다. 자, 경기도 쪽, 경상남도, 황해도, 전라남도. 여기 독도라고 해서 독도. 여기 뭐냐면 뚝섬. 제일 넓은 그 양주, 고향, 광주 땅을 하나하나는 독도예요. 독자, 독약 독자에다가 마을 했다 쓰고. 그 다음에 1910년도가 되니까 제가 나주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1910년도의 책에는 나주군 상공면 이민자 주택이라 해가지고 이 책입니다. 이 책에 이게 읽으시면 영치 43년이라면 1910년의 이야기입니다. 영치 43년이 1910년 이렇게 이야기일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전라남도 나주군 상공면에서라고 써갖고 이민 주가 건축. 이주민이 와서 집 짓는 거예요. 자기가 땅을 빌려주거든요. 돈을 받고 빌려준 게 아니라 장기 지어리로 땅을 줍니다. 몇백 개씩. 보통 말하면 네 마디씩 주거든요. 그리고 그 땅을 정하면 자기 집을 이렇게 지어서 사는. 이게 여기 상공면이라고 되어 있는 왜냐면 상공면이가 가야동을 상공면. 가야동, 동수동, 오량동이 옛날에 상공면이었어요. 그리고 이쪽 영산포인 지금 영산동, 이창동은 지량면이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나면 지량면이 양하고 상공이 합쳐서 양공면이라 하다가 그게 나는 영산면이 되거든요. 이게 상공면의 이름은 꽤 오래된 이게 동수동, 가야동, 오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상공면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대 좀 해봤어요. 지상적 일본인 특징이죠. 이런 지기를 갖고 옵니다. 이런 지기를 갖고 오고. 이렇게 그야말로 그 몇 땅에다가 해냈죠. 땅에다가.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아마 머슬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내가 지키고 있잖아요. 이거.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아마 여기를 봤더니 여기가 거친죠. 미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장. 거친잖아요. 이게 집으로 올 것 같고 대발을 흙으로 다른 미장 작업을 하지 않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벽가리라 벽가리. 근데 그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소작인이면 나라가 뜻이거든요. 나라를 노적했다. 나라를 노적했다 뜻이거든요. 그 보면 영산포 출장소 관내. 여기는 어디냐면 사리원이. 근데 비슷하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전통적인 방법은 이게 아니죠. 우리는 좀 동그랗고 차요. 규모가 좀 작고, 근데 이게 좀 덩치가 좀 큽니다. 이런 형태로 벽가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 사진으로 학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계신 분들 70대 넘는 양반은 벽가리에서 추억이 많죠. 쥐새끼도 잡아야 되고, 참새도 잡아야 되고. 그것도 그냥 그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놈들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여기 놨어요. 구조가 싹 있어. 통나무를 쓰고 간격은 9m 하고 세 줄로 나이를 하고 환자가 높이고 하고 이형을 물어두고 역설을 덮고 이형이 역설을 덮고 길이는 얼마고 이렇게 설계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처음으로 1910년대에 1909년대 선진을 하고 1910년대에 일본에서 농업 이민자가 들어옵니다. 신청을 받을 때는 73가구로 받았는데 일종업비 갑종이 갖고 일종업 비슷해요. 73가구로 받았는데 합격이 몇 명이냐? 7%. 이제 가서 이럴 사람을 일단 뭐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든가 뭐 어떤 정신적으로 이상한 이런 사람 다 빼고 나니까 가서 이럴 사람은 이제 7%. 그래서 한 해에 몇 명 하냐? 야달 가구, 여기 7가구, 여기 단체자, 여기 단체 하나 이렇게 해갖고 160명. 이런 형태로 해서 들어오는데, 그때에 들어올 때 놔줄 사람이 15명입니다. 이 15명이 영산포 동쪽 출성소로 가지고 나갑니다. 어디로 나갔냐? 조금만 더 보여요. 그 다음에 11년도에 하더니 이해 온 사람들 봤더니 나주에가 한지 봤어요. 근데 단독으로 온 사람, 단독.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단체로 온 사람 빼고 단독으로 온 사람이 40, 이게 호수죠. 45. 이거 단체로 어느 지역은 단체로 나면 어느 지역을 하나를 다 주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 앞에 앞들 와서 여러가 집단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는 그냥 흩어져서 개인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45가 1911년도에 들어옵니다. 1911년도에 그 책자의 제 끝에 보면 제3회 2주 예정지 모집 호수를 여기서 몇몇 필요한 게 영산포 출장소 관내에서 광주하고 나주 쪽에 필요한데 갑종에 185를 좀 주라. 공고를 합니다. 아까 공고판 봤잖아요. 근데 이 책에 말명이 이렇게 써있어요. 1911년도 말 보고서에가 이거 써있어요. 11년도에는 나주하고 광주 합쳐서 영산포 출장소 관내에서 185를 주라. 생각합니다라고 써있는데 그때 당시에 전국에 1,000호를 모집했어요. 그러면 꽤 많죠. 10%가 넘었으니까. 갑종하고 일종 파악이 명단은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갑종은 쉽게 말하면 집단으로 주고, 하나는 어딘지는 하나만 주고, 개인은 개인대로 가고, 뭐 이런 행태로. 여기 보시면, 동판이 이제 사진이 나왔던 뜻이 사진에 뭐가 나와요? 영산포 출장소 이민 항명아동 보호. 이거니까 지구라는 타가소가 그때 저희가 생깁니다. 사진 찍었어요. 나무 위에서 이건 다 익었죠. 여기가 동척에 있었던 타가소입니다. 이미 1911년도에 타가소가 신설이 있었어요. 왜? 농사를 지으니까 애기들 주거를 못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맡아서 하는 공간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네? 옳는 이민자는 무조건 가족을 동반한다.
이게 아이들이다. 이제 이때 당시 아이들은 조선 출신이 아니라 일본 출신 아이들이 많겠죠. 근데 이 사진하고 이 사진 똑같죠. 이놈들이 이 사진을 엽서로 하려고 합니다. 이거 엽서예요. 이 사진은 책에 실리는 사진이고 이 사진은 엽서로 해가지고 또 선명하죠. 아까보다 훨씬 선명하죠. 이건 좀 약간 책했는데 엽서로 해서 제가 이 엽서를 찾았어요. 보면 여기가 전라남도 영산포 보호소. 그러니까 이미 그걸 가지고 엽서로도 활용하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은 이렇게 보호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심해라라고. 근데 원문은 원 엽서를 못 찾고 일본의 그 야후제편에 들어가가지고 찾아내는 거죠. 이게 쓸 거예요. 그거 써있어요. 뭐라 써있냐? 아동보호 의탁소는 이주한 지역에 학교가 없고 통학에 불편한 경우에 학교 인근에 설치한 기숙학위하고 통학의 시설이며 본시설은 1912년 중원했다. 1912년 됐으니 1912년도 보고서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학관 바로 다음 해니까 지금은 100년 정도 넘었죠. 그다음에 3회 온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전라남도에가 나주가 19군데 강진 퍼지기 시작하거든요. 점차로. 자, 또 3회 예정지를 모집하다 보니까 여러 개 된 지역, 전라남도 거의 다 들어가있죠. 그래서 200골 주라. 모집 공고를 합니다. 예정지. 그러니까 1913년도 기록을 보면 이렇게 제4의 이민 도선 관계, 이민자가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 부산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일회선도 마찬가지, 2회선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500하고 왔다고 몇 명이니까 이거 지금 1,500명이 탔거든요. 큰 배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1914년도 봤더니 전라남도에서 나주가 20군데, 한 평이 22군데. 아마 제일 많죠? 나주 광주 한 평.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안 들어간 느낌인가요? 꼴짝이 느낌인가? 구례, 국성 이런 데 없습니다. 꼴짝이 없어요. 다 평양이 있잖아요. 담양, 순천, 보성. 이제 5회는 몇 명이냐? 200개 주시오. 5회는 나주 군 관내에 나주하고 영암 이거 하면서 200개 들어와 이렇게. 이 사람들이 통첩을 했으니까 쌀을 걷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줄 보면 여기가 나주 동첩입니다. 창고예요. 동첩 창고. 영산포 출장소 관내 이창 창고. 근데 지금 말하면 이 창고 있죠? 등대가 아닙니다. 수입 출장소 막 근데 왼쪽 창고들 많은데 이창 창고입니다. 창고가 2개를 했다 그 창입니다. 이번에 두 개 창고 그것도 기록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해가지고 현미를 재료해요. 현미를 여기 있죠. 현미. 여기 풍부같이 해갖고 삭발기를 넣고 쌀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현미로 제조를 해가지고 안에 넣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여기 풍부 있죠. 여러분들 2층에 가도 있으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풍부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런 보복이 전까지는 나는 그게 우리나라가 있는 거였어요. 그 전형적인 입은 거예요. 입은 거예요. 설계도도 똑같아요. 이게 이거예요. 풍부요. 있잖아요. 여기다 넣고 돌리고 바라보고 여기다 이거 날라오니까 살짝 덮어놨잖아. 끝이 날라가다가 이렇게 터질 거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거 우리 많이 했잖아요. 덮어놓고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물을 걷어내고 쌀을 넘기는 가방에 작성해가지고 넘기는 거예요. 여기가 설명이 여기 써있어요. 영산포 출장소 감정 2차 창고 동주비의 소작이로 하여금 현미를 진용의 모습. 창고 밖에서 건조, 돌거르기, 토양한 작업 관계이며 오판에 나대는 사람 현장하는 게 아마 뭘 찍었을 바에요.
우리가 수미염을 쓰니까 때리잖아요. 도장을. 왼쪽에 덤사이드 창고 안에 수미가 썼던 것은 나락은 노초에 쌓아뒀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동절기 소작이나 하게 현미를 제조해서 이게 그 현미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줄을 매달고 흔들거든요. 여기 써있잖아요. 창고에 배를 들어오는 거 정설을 과정. 정면에 지대는 조제된 현미를 포장한 것이다. 현미가 포장해놨잖아요. 여기 작업 정설은 그 다음에 1915년도가 그때도 나중에 예전이 열야가 담양이 상했습니다. 나머지 한자인데 나중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워낙 땅이 넓었으니까 그래서 1915년도까지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1915년 3월달까지 해봤더니 1회, 2회, 3회, 4회, 5회 5번 했으면 5번 해서 봤더니 전라남도가 442명으로 경상남도 다음으로 많아요. 경상남도 다음으로. 근데 그때에 봤더니 전라남도가 나중에 43호로 전체의 영상을 출장소 관계에서는 제일 많더라고요. 5년 동안 해온 사람들이 43호 왔으니까 인구수로는 한 200여 명 정도 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1915년도에 그 책에서 나와 있는 사항 중에 나주가 6회는 29세대에 왔다. 그때 전체적으로 봤더니 전라남도가 여전히 경상남도하고 500명 넘는 숫자들을 그 다음에 이 체계가 1917년도 체계가 아주 중요한 게 중공 체계가 나라에서 1권하고 2권 있는데 그 중에 사진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보면 이 책 속에가 첫 번째가 영산포 출장소 관내 이주민 가구 이렇게 이제 모여 살죠. 이렇게 자기들끼리 한 사람 두 사람 딱 인구는 모여 살죠. 아까 지어줄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것이 직관인가 싶습니다. 직관. 여기가 뭐라고 써있냐면 전라남도 나주군 왕곡면 옥공리입니다. 왕곡면 옥공리에 있는 1911년도에 원사람은 주택에서 보유하고 이게 잠들하게 콩의 일종이더라고요. 콩의 일종이더라고요. 콩 이쪽을 제명해서 중간 공격이 하고 있다는 사진이 사진 기백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잖아요. 면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뭐 몇백 가지 몇십 가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손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 써있냐면 전라남도 나주구 왕곡면 방충리 주수지를 맡고 했던 것입니다. 보면 왕곡면 방충리 회사 소유 농경이다. 동청이 만든 거예요. 저수지는 기계식이다. 38,000평의 논을 개간했다. 동네 이름은 저수지는 방축지다. 수학의 조절 수분 닦고 물을 저장한 채다. 여기 제창지라고 했잖아요. 거기 상계세계에 보면 제창지에 있는 소장 수학 청구다. 여기 왕곡. 제창지 아시죠? 왕곡 송정리. 축산교 막 넘어가서 보이는 곳, 그것도 옛날 창고가 있었어요. 특히 조선시대에 있는 그가 수군창고가 있었고, 나중에 축산리 화동마을에 수군창고가 하나 있었고, 그 제창마을에도 수군창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좌창 또는 제창이라고 부르고, 원래 이름은 좌창입니다. 그래서 좌창 나루를 건너면 왕곡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창고가 보인다라고. 여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왕곡 옥공면이죠. 옥공면 왕곡 가는 길 말고 연산각 쪽 강변에서.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방축길 만들어갖고 수분을 그냥
기계식으로 하고 손을 돌려서 올려가 내리고 하는 기계식. 옛날 분들 다 거기 이렇게 돼 있잖아. 예,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저기에서 우리가 자뭐 핸들이 있든지 핸들로 많이 하기도 하고 이제는 핸들 옆에 기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돌리기도 해갖고 올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나 뭐 70년, 80년까지 다 이렇게 썼잖아요. 이런 식으로 꼭 살아있기도 하고 이게 써있어요. 전라남도 왕곡 위치한 강북지는 같은 곳의 통째 군산면이나 불리는 지역을 동력 관계 공사한 거다. 공사비는 2천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38,000평 했다. 부지를 무상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 땅이 무상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그 땅은 지금도 못 없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그가 황무지였다는 거예요. 공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을 개간해가지고 자기들이 38,000평을 그리고 나락을 1년에 267석을 받았다. 260 대단하잖아요. 그때 당시 267석이면 어진다는 양이 아니잖아. 이게 38,000평이니까 700타가 넘잖아요.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우리 농토에서 나온 쌀들을 수탈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농업은 수탈의 역사. 수탈을 시작한 수탈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금방 나왔잖아요. 중산면 기력관계 공사 준공식. 이게 준공식 기다려 보여주면 이게 뭐냐면 여기 암암, 이게 암암. 암암이 바로 돌아가는 지금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 기계는 2000년 6월달 착공해서 2만, 그때 다 2만에 얼마입니까? 얼마 모르겠어요. 서양에서 2,500석을 배수하고 5년간 위해서 1,500석을 증수를 이뤘다. 드물게 심한 감염이 발생한 기계식 관계 효과를 더 끌어냈고 이 순간에 효과했다. 17년 8월 26일 준공식을 변경할까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산포 출장소에서 회사 창립 시스템을 그러니까 영산포 출장소 몇 년에 생겼다 있어요? 1909년에 생겼다 있잖아요. 1909년에. 이게 얘가 1918년이야. 딱 9년 됐잖아요. 1918년에가 10년, 17년 기념일을 해갖고 율묘, 밤나무 심는 장면. 그러니까 여기가 율묘 심는 장면이고 여기는 도라고 써있는데 넘겨볼게요. 여기는 율묘를 심는 장면. 이게 밤나무를 심었던 겁니다. 또 여기 율묘입니다. 밤나무는 영산면 불놀이. 영산면 불놀이는 영산포 가면 추격 공판장 가기 전에 내려간 보고들 말하고 밑에 내려간 길 있죠. 보고들 왔는데 왕곡 쪽으로 가려고 보지. 거기 마을 앞에가 그 불놀이, 불놀촌이라고 하죠. 불놀이. 부름회라고 해요. 부름회. 불놀이에 있는 회사소인 불로산에 약 일정부에다가 부산을 소재하는 370년 동원해서 느티나무 묘목 100불을 심었다. 기념식 심었다. 지금 요거 컷들하면 100년은 넘었으니까 있는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요것은 같은 날 왕곡면 양지에다가 양지산에다가 승전포에다가 밤나무 3,000불을 심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이과서 잘 보죠. 여기가 전라남도 나주군 철천면 오강리 서천 이시가와 서천 농장의 가수집입니다. 이 서천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조선의 서천하고 송등하고 하야하고 세 사람이 나주군으로 처음으로 배, 사과, 포도, 복숭아, 묘목을 들고 일본에서 넘어옵니다. 그때가 1904년이에요. 1904년에 넘어와가지고 10년 동안 공을 들여서 이거 풀식 사업 때 아까 봤을 이 날짜가 1910년이잖아요. 근데 이미 그때는 7년이 지나 6년이 지나가지고 자리를 잡은 거예요. 석천 농장 찾아보시죠. 석천 이시가와 농장 아시죠? 병은 씨. 네, 홍과.
옛날에 이것이 일제가 끝난 다음에 뽕바도로 걸려오고 이것이 등천면에 예전에 그 김병현 씨랑 김병현 씨인데 그 사람이 현재 나주 잠사했죠. 남이들 나주 잠사의 사장이었던 김대현 씨의 형님 이분이시죠? 네. 동생인가? 형님. 작은 집이 동생이. 네. 그때 그 뽕을 키웠던 나주인데 뽕밭이 되는 거죠. 금천에서 처음 봐. 근데 이 서철이라는 이 사람의 기록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나주 배박물관 가서 보시면 그 박물관에 배신제 진영 옆에 그 자기가 비석이 하나 깨진 비석이 있어요. 그 비석이 무슨 비석이냐면 이 시가 서철이라는 사람하고 송둥이 기적부예요. 송둥이 송독비인데 그 사람이 우리 나주의 배를 처음 갖고 세 사람 갖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나주 배 원형을 만든 사람이에요. 나주 배 원형을 만들어가지고 배가 얼마나 34년도에 얼마나 크게 만들었냐면 학생 얼굴만 좋아서 얼굴만 크게 만들었어요. 그 총독이 그걸 보고 영화를 찍어라. 영화를 만들어 할 정도로 했는데 총독이 세운 비가 그 비입니다. 근데 1945년도에 해방되면서 그런 거를 누군가가 깨가지고 나주에서 거래본 것을 제가 1992년도에 30년 넘었는데 92년도에 그걸 찾아내가지고 이리저리 옮겨갖고 나주에 방문해 갔다. 그래서 그 비의 주인공을 이런 자료를 와가지고 정리했습니다만은 그 후손을 만나고 싶어서 계속 추적하다가 지난 봄에 2월달에 찾았어요. 송중에 손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기로 했는데 그쪽 사정이나 코로나라 우리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못 가고 있으면서 뭐라고 그러는데 물어봤더니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 그래서 깜깜하잖아요. 하여튼 그 사람의 아들, 지금 일본에 사신 분의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처리가 되고 실제로 이 비석을 처리가 돼 있어요.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오늘 아버지보다 사진이 있어요. 무슨 높이가 사진이 높이가 100km 이상 될 거예요. 근데 그 비석을 알고 찾으러 가고 아버지 비석 좀 찾으러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찾았어. 근데 못 알려줬어. 누군가 못 오겠어. 하여튼 간에 거가 우리나라 뭐 덴푸라라고 찾나. 이곳이라고. 하여튼 그 금천의 가수원 역사를 증명하는 한 장의 사진. 근데 작년에 배원역에서 만든 배원역 100년사를 썼는데 요 이야기, 요 사진, 이런 사진 하나 안 들어있어요. 음원 사람을 최초 배를 심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천 여관리에서 성천농장 가수에 1913년 7월 본사라도 자금 지원을 받아서 병행하고 면적은 사정보고 상하배, 복숭아 등 1,500그루 심어서 결실면이랑 300그루 연수입은 속천입니다. 얼마나 장하거든요. 이런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쓰면 여러분 써놓고 있습니까? 사진 넣고 그러지 않잖아요. 아까 그 사진 나온 왜 찍으시려고? 네.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자, 또 한 권의 책입니다. 또 한 권의 책이 아까 그 궁산면 기력 관계 시설이 있잖아요. 그것을 설계도 여기가 딱 글씨가 적어서 얘가 이제 왕복면이고 영상강의를 흘러내요. 흘러가잖아요. 그것을 요 땅들은 요렇게 요것이 관계 지구요. 수리자 같은 물대띠라고 물대 줘가지고 소양도 받고 농사짓기하고 소양도 받아내는 거예요. 봅시다. 그 공사 기호가 써 있어. 양봉면 진불이. 진불이죠. 진불이. 그러니까 진불 말이 진불이야 농사 나누다 하면 잘해 양수장을 설치하고 50만원짜리 별도기를 넣어서 14인치 펌프, 14인치 통으로 양수 펌프를 댔다. 높이가 얼마고 양수를 얼마고 써있어. 여기가 이쪽으로 하면 나가입니다. 이게 요 시선의 사진은 몇 장 있습니다. 여기서 물을 대가지고 영상한 물을 품어서 올리면 품어서. 당연히 품어서 올려야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안에 뚝이 없어요. 뚝이 없어. 지금 뚝이 다 이 앞으로 지금 이 앞으로 다 뚝이 다 됐지만 그 당시에 뚝이 없어. 공산면이라 불리는 지금 양종면과 왕공면 두 면이 겹쳐 있는 회사 노일당 210정보를 개관해가지고 물을 대기 위해서 6월달에 만들어서 10월달에 주목했다. 이 시설입니다. 여기가 영산강이에요. 여기가 90도 쪽입니다. 이런 시설이라고 이걸 물을 품어서 여기가 결정이 있었겠죠. 물을 품어가지고 이제 주는 거. 다 설명이 있어요. 사진에 가는 설명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테크, 급습자, 기관실, 숙소, 석탄, 저장소, 창고가 있고 멀리 호남선 철도 선로와 개선로가 보인다. 요거 철도라니까. 철도. 이런 여기가 첫들머리예요. 물이 여기서 이제 파이프를 내가지고 몰래 이것이 안 하면 이게 안 하면 영상 있는 거 아니고 써있어. 그냥 시계 말뚝을 들어서 기계 이제 올릴 거 아닙니까? 그거 18척이고 물 끄는 거. 내부 시설입니다. 내부에 작동기가 이거 설명이 있어요. 50여억짜리 이것이 가스 발전기다. 그리고 튼튼한 콘크리트 기체에 고정 설치된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 있는 거. 이런 것은 일본에서 만들어서 왔다는 거. 아, 그죠. 그래갖고 이제 이 물이 그러니까 여기 밑에가 연산강입니다. 여기가 강암이 보이죠? 이거 넘어가 연산강이고 물을 품어서 올리면 여기 들어가고 이제 각 논으로 수로를 타고 갑니다. 길이는 20척이고 깊이는 4척이고 이미 그때도 콘크리트로 다 했어요. 물을 냈어요. 콘크리트로 그 수로를 이런 식으로 수로를 만들어서 그립니다. 간선수로 내가고 진불이 앞쪽 양공면 동서 진불이 앞으로 간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1918년에 와서 사진입니다. 여기 전라남도 나주군 붕산면에서 건사 주체에 본 대회를 엽니다. 여러분들 다 나랑 뭐가지잖아. 나랑 뭐가지. 이제 쉽게 말하면 김으로 말하면 품평이라는 거죠. 품평이. 나락의 뭐가지가 알맹이가 몇 개인가 그래서 아주 공사공사 백체중 공사주체 벼 이상 선별돼요. 첨자는 103명이고 양은 보이고 고량도 조수인도 여기서 제일 유명해 이거죠. 많이 들어보죠. 다막음 안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그 쌀이 좋다고. 아, 요 쌀이 80년대까지도 지었습니다. 일반적으로서는 대단히 알려진 나라입니다. 다막음이라고. 우리 이교산 우리 선생님 아시구나. 농력은 뭐예요? 옛날 농력이라고. 어? 그 다음에 너무. 그 다음에 요것이 최초로 그냥 우리나라에 이것도 잘 알려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농력부터 하는. 1918년도 보니까 그때는 그래도 600명, 경상도 600명. 아까 기술적인 사과, 고치, 후쿠오카, 야마구치 이런 그 순서는 그 비해서 나주사는 제일 많이 되가 사과, 그다음에 오카야마, 후쿠오카 많이 옵니다. 20년이 넘어갔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그때의 총 3,163호 4,000명이 넘어옵니다. 이제 전라남도 땅에 넘어온 숫자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제 봤더니 이제 고이치가 좀 넘어갔어요. 더 많은 후쿠오카, 아니 사가현, 후쿠오카, 야마구치 주소들이 나주로 보면 나주. 이 나주는 어쨌는가? 제가 이 책을 하고 이민자 명부를 검색했더니 1910년부터 21년과 11회 동안에 174호가 왔어요. 나주에 174호가 왔어요. 174호면 4배씩 하고 얼마니까 47은 28, 600명 정도 되겠죠. 600여 명 정도의 일본인들이 나주 관내에 있었다. 명당입니다. 나주군 영사면 동수리로 가는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그 사람들이 봤더니 1위 온 사람, 2위 온 사람, 3위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어디서 왔냐? 노가도, H, 꼬치, 교토, 후쿠오카, 호고현, 또 이런 식으로 또 영산면 이래 때, 이제 이래 때는 여기 영산동 동수리를 많이 갔어요. 이래 때도 오고, 이래 때 이때 온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지도 많이 들어갔어요. 세지. 그 다음에 세지가 동궁이, 송주에 많이 들어, 세지가 꽤 들어갑니다. 세지 쪽으로. 왜 그러냐면은, 궁산면은 이미 그 시기가 된 상태라서 무도고자 그 유각적으로 맞춰요. 왕공면 쪽에 세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왕공면, 건양 없고 쉽게 말하면 동수동 넘어간 땅들. 궁산면 땅이 아닌 유각 땅으로 궁산이 신가하기 시롤리 이게 전혀 좀 멀죠, 파를. 공항도 가고, 공항도 저기 갑니다. 영어로. 다시들은 가고. 이게 다시면 주사대로 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디서 가냐 모르겠어요. 이게 이것을 보려면, 죽살이 토지땅 깎아서 원 토지땅을 보면 이 사람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몇 번째 이 사람 살았다고 나옵니다. 그럼 가서 얘가 옛날에 이번 사람 살았어 물어보면 절대 안 살았다고 그러죠. 이 사람 절대 삼포, 남평도 꽤 들어갔구나. 이게 나신면이 여러분 혹시 나주 영상고 들어가면 나신면이라는 말 참 듣기 어렵죠. 나신면이 네? 쉽게 말하면 여기도 나신면이야. 쉽게 말하면 여기서 시작해 서울동 요렇게 하고 저기 향교도 맞춰 넘어서 저기 현대 아파트 쪽까지 그다음 서울동 요쪽까지 요거가 나시면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나주로 반쪽 날아가고 반틈은 영산포로 갑니다. 그래서 생긴 동네가 영남동입니다. 그래서 영남동 사람은 영산포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영산포 지역이에요. 영산포가 원래는 태촌이 영산포니까 원래 영산포인데 일제 강점기 때는 영산포가 아니에요. 그때당시 영산포도요 강건도 사람이에요. 여기는 나시면의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도구만 딱 날아보니까 영산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산포 영광동이 됩니다. 아시죠? 원래는 그래서 나시면 사무소가 어디가 쓰냐면 농조 옛날 농조 지금 향천이라고 향사당이라고 만들어 있잖아요. 그가 옛날에 나시면 사무소도 쓰고 있었어요. 네, 수주자 옛날에 수주자 토조라고 하고 수조라고 하고 수주라고 하고 유임의 수주자 한 번씩 수주자 얼마 안 했죠. 그다음에 노안으로 보고 그래서 나주에 174호가 들어왔을 때 이제 1위에 11명, 11호, 32호 쭉 거의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한 거. 그리고 총 174호가 와가지고 600여 명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수신지를 봤더니 오카야마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히로시마, 그 다음에 기구치, 제일 이 세 개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흑주이죠, 흑주. 영산포의 흑주 그 전택. 흑주의 출신지가 이 오카야. 이 강산이 출신지가.
그리고 아까 말 송도 배를 재배한 사람들은 어디서 하냐면 나가사키에서 송도에서 나가사키에서 그래서 제가 한 6년 전에 나가사키 그 송도를 만나러 나가사키까지 갔잖아요. 나가사키까지 나는 나가사키 가면 여기처럼 저 시내가 근처에 있는 데로 그래서 시내가 산지로 갔더니 나가사키를 잘 모르시네요. 그래서 거기서 택시로 2시간 갔더니 이대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면 단위로 보면 제일 많은 데가 왕복, 공항, 세지, 다시면, 남편, 연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그래도 이거 딱 보시면 알죠. 땅의 넓이를 알 수 있겠죠. 뜻은 금천 안 들어가네. 금천은 농지가 별로 없어. 다 가수 내지 밭이야. 야 분홍지잖아.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뭐 다 농지가 많은 것처럼 되잖아요. 왜? 뚝방을 살고 관계를 해서 그런지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금천은 농사보다는 이제 과일 이런 형태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얕잖아. 다 얕은 지역. 왜? 물을 해야 되지 물을 영상과 물을 해야 되잖아. 바닷물이 들어간다고 근처에 바닷물이 안 들어가. 이게 망공천, 세지 망공천, 그 다음에 남평 지성가, 연산포안에 망공천, 연산천, 다시에 고막천, 다 그러잖아요. 성포도 지성천, 물가에 있어야 농사 짓잖아요. 자, 아까 말한 북쪽이 이렇게 일반적으로만 했겠습니까? 제한을 안 받을 수 없죠. 그 제한을 받은 이유가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좋은 땅만 골라서 갔어요. 그것을 기간전, 이미 개간전 땅이라는 뜻이야. 이미 좋게 만들어진 땅으로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땅은 누가 갖고 그랬어요? 이미 농업 무슨 사람이 있을까 하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 그게 안 되니까 일단 국유지나 기간제다 강제적으로 넣었다가 그 기존에 농사 지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 나와요. 그래서 기간지를 폐쇄를 하고 집단으로 하는 방법으로 개간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야 말씀 없잖아요. 식당을 그런 걸 서니까. 그런 형태로 가다가 나타나는 것이 공산면입니다. 공산면을 제가 쭉 설명하면 역사가 오래됩니다. 역사가 오래돼요. 이미 1888년 동학혁명이 나기도 전에 이 사람 한 6명은 살아요. 경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나중에 있으면서 서울 일을 보는 사람. 아저나 이쪽인데 나중에 있으면서 서울 일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정보를 잘 알아요. 그 사람이 요것이 공산면의 민일이야 뭐 이게 12만 원을 뺏어 먹는 거예요. 근데 공산면이 한국, 우국, 귀중의 3개 면이다. 궁토로 된 3개 면이라는 뜻이에요. 궁이라면 궁토가 돼요. 궁토가 국가 땅, 국가 궁중에 있는 땅 이렇게 그런 궁중국자 써요. 그래서 공산면이라고 했는데 17세기가 쉽게 말하면 버려진 땅이에요. 농사를 못 지어. 왜? 강물을 들어간다는 있었고 지방도 없지. 금방 물지죠. 그러니까 거의 버린 땅이고 심지어는 1900년대 초반까지 그래도 근천에 가는 지금 그 방법들 거기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다니까. 어쩌다 말 방법을 다 해서 방법들이 있는데 하여튼 항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920년대 이후에 개간을 하고 지방을 쌓으면서 이제 농토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 인구들이 17세, 이렇게 전쟁이 몇 년이다, 1590년 임진왜란, 1600 몇 년에 병자호란 끝나고 나니까 전쟁이 조용해지니까 인구가 늘어. 그게 신장이 문제된 거예요. 그래서 개간하기 시작한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강간태 개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땅들이 주인이 어떻게 있어요? 있겠어요? 없어요? 언제 보는 사람이 임자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유명한 부자는 대가공이 됩니다. 농사하고 이걸 다 가고 할 수가 없어. 아까 막 맞춰 갖고 막 그러니까 20년도 그러지만 다 먹을 것이 우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인 없이 버려진 땅이라는 뜻이. 주인 없이 버려진 땅. 그 무망담의 행위들 1,400조라 행위입니다. 근데 지금 말하면은 영산포에서 세지 여기서 아까 말한 그 동수동에서 오른쪽 헬거도 해가지고 저기 세지 앞에까지 거기까지 그 모든 놈들이 딱 바로 가버려. 그러니까 이 나쁜 놈 새끼가 자 자기 땅이라고 하고 세금 냈을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세금 내라 하니까. 그게 못 내고 도망가니까 이 전성케하는 놈이 세금을 그렇게 내려와요. 그래갖고 자신이 내주겠다고 꼬셔가지고 그 담보 가지고 자기 세금 안 내고 이런 형태로 이 사람이 제 편이 그다음 계제를 합니다. 그래갖고 땅을 갖고 이제 땅을 이제 자기 담보 있을까지 그놈을 경성국에다 팔아버려. 그래서 생긴 일이 부산입니다. 경성국이 있어요. 경성국에 누가 있었냐면 고종의 후비인 엄비가 있어요. 엄비. 그 엄비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팔아 넘겨. 그래가지고 야 농민들 난 날 것 아니요. 이제 뭐또 1년 갔다 다시 왔는데 너 딸 아니라고 하니까 미치겠지. 그래갖고 이제 수량료를 못 내겠다 막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이 법적 수단으로 가고 한 과정들이 저기 그런데 1차적으로 이깁니다. 1907년에는 이게 공산민 민유지를 환원해라고 나중에 다 정치를 내렸는데 이 운동이들이 수사하고 압력을 넣어 아니다. 그건 경성거요라고 다시 번복을 해버립니다. 번복하고 난 다음에 그까지 끝나면 될 거인데 이런 거 하다가 동양에서 팔아보고 동청에다 팔아보다니까요. 이때부터가 문제. 이 동청이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겼습니까? 그 거대한 정치. 여러 번 실패하죠. 계속 실패하고 그 3.1운동 다시 1920년도 하고 하도 안 되니까 1920년대에 갖고는 집터하고 몇 동만 줄한다. 집터하고 몇 동만 줄 테니 돌아오라. 그리고 돈밭은 소장료를 받을 테니까 소장 하고 농사 지어갖고 지금 나라고 내라. 이런 데게 가봤어요. 물론 일부러 갔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일부러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그가 1,400주락이면 보통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해요. 그러다가 일제시대에 해결을 못합니다. 해결을 못하는데 해방에 대해서 미군정이 동척을 적산을 분류해요. 적산을 분류해가지고 나중에 신안공사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신안공 넘어가서 나중에 지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미군정하고 신안공을 상대로 법적 운동을 이제 소송을 합니다. 처음으로 계속 집니다. 근데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진짜 억울한. 1948년 제한국회 토지 회복을 요구를 처음으로 올리니까 승인을 해줬어요. 국회에서 그것은 그 사람 원래 소유자 땅이라고 딱 처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몇 년인가? 1950년 2월 딱 받아들였는지 승인도 나게 전쟁하고 6개월 하니까 끝. 승인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국회가 열리니까 부자 안 되니까 순시가 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분리로 용기계획으로 그때에 유상으로 삽니다. 내 돈으로 내 땅을 내 돈으로 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1970년대 군대농지 상한, 군대농지가 일시분도 안 되고 이제 상한해요. 그 군대농지 70년대 끝납니다. 그때 끝나고 나서야 자기 땅이죠. 몇 년을 80년이면은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있대. 3대 정도 3대에 걸쳐서 공산민원이 겨우 70년대에 돼서야 자기 땅이 됩니다. 그것도 내가 돈 주고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몰입회가 장난을 한 게 이런 나중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아픔입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주가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냐 해요. 나주가 풍요로운 곳이라서 그럽니까? 반대로 말하면 나주는 풍요로운 곳이 아니라 그 뒷면에는 수탈을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전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어디 가서 주먹자랑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뭐 인물자랑 하려고 하는데 별부여 나주. 아셨어요? 세금 걷는 일은 나주만 일이 없다. 세금 걷는 일은 나주만 일이 없다. 나주 목사들 그 이야기를 쓴 것을 보면요. 나주 목사가 안 올라옵니다. 벌 떠주면 안 올라와요. 왜 안 올라오냐? 세금을 올라가요. 세금을 많이 내죠. 그러니까 그때 세금 얻는 방법은 국가에서 그런 게 아니라 지방에다가 야, 나주 땅이 100이니까 여기서 나온 식량이 나락이 만이다. 그러면 너희들 경기 지어오고 5천만, 7천만 올려라. 이렇게 늘어납니다. 여기는 그 나중에 관리들이 그걸 받아서 이게 마음이 10장씩 마음이 50알피가 5건, 20알피 2건 이런 식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얼마나 불안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품을 노리고 아까 전성시의 사람들이 저기 각질을 하고 자기 이용자를 위해서 이야기를 전개한 내용을 보면 아주 악랄해요. 아주 악랄했어요. 하여튼 그 80년이나 긴 세월 동안에 투쟁한 것이 그 군함면에 우리가 공원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일부 서울 쪽에서 이 군산면에 했던 사람들을 국가 보훈 대상자 해달라라는 좀 신청 작업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 기록을 남기신 분들은 세지에 계신 분 한 두 분 좀 나재기 씨라고 그분이 남기신 기록하고 또 옆에 박씨라고 그분 얘기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김순조 씨라고 해서 왕복 사람인데 그분이 국가보훈대상자 되거든요. 그 양반은 공사면으로 되기도 했지만은 그 양반은 그 양산 왕복 양산 세지에 야학 운동으로 시작하고 집회 들어간 양반인데 국가 용역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 군사면 내용을 많이 아시고 그래갖고 그분이 이 비석 세우기 전에 이 비석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것이 보면 우리가 이것이면 오립이라고 해요. 오립. 탕산 오립. 이 두 놈이 두 사람이 두 놈이라는 거죠. 두 놈이 얼마나 탕산 오립이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립이라 되어 있는데 얼마나 재밌냐. 전 농상공부 참석한 전공 성창시 거사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진짜 자기가 사람들도 모르죠. 이거 악플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뭐 관찰사 여러분 금성관 안에 가면 왠지 비석이 많잖아요. 천정빈 반 맞죠. 심지어는 남평 향교나 남평 초등학교 가면 비석이 현관 비석 많잖아요. 그 중에서 자기가 떠난 뒤에 표현할 거 아닙니까? 잘 쓴다. 떠난 뒤에 한 비석이 반투밖에 안 되고 나머지 반투는 자기 재직할 때다 세워봤어. 얘는 아예 죽음을 비석한다 하잖아. 죽음을. 근데 버젓이 내가 분수를 쓰면서 야 비석 세워라 아닌가 잘했다고. 그거랑 똑같다니까. 그 시는 이랬어요. 밑에 놈들이 아버지라고 써오니까. 또 하나는 여기는 통성계구 행군부 참석한 점 3면 사건과 그 정상에는 김영주 영세불망비 영세불망비 영원토록 아니지라면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 초작인들이 이 마지못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역사에 있던 스품이죠. 근데 오직 했으면 그 귀를 뭡니까? 오립이라고 해요. 이것도 그 후손이 후사를 갖다가 후손이 뭐 바꿨다는 이야기 있고, 여러분이 한번 가셔가지고
차대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뒤에 수상 공판장 있잖아요. 여기가 뒤로고 저기서 왕복으로 들어가 좋습니다. 인상포에서 왕복으로 가면 힘들어요. 유턴을 해야 되는데 가셨다가 오시면서 이렇게 한번 가셔보셔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년에 이 비를 옮깁니다. 왕복면 쪽에 있다 옮겨가지고 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만든 지는 벌써 30년 다 넘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가보지 않고 잘 모르는 거죠. 왜? 내 선조하고 관련된 상황하고 내 어른들하고 관련된 상황이 안 가지. 가기도 어렵고 교통이 너무 불편해. 가서 왕복으로 갔다가 저 양산 그래서 유턴이하고 와야 되고 거기가 또 힘들다마는 그래서 국가보건청에서 현중 시설을 지정을 해갖고 지금 나왔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비가 있고 그 옆에 기저귀가 있고 비세기라는 게 있으면서 제가 갔을 때는 풀이 우거져가지고 풀이 비었겠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다 농민이 아프지만 나중 역사적인 제일로 80년이나 긴 세월 속에서 해결했던 가장 슬픈 역사의 자식. 우리가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더주는 것 같지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겠죠. 막 투쟁을 하면 막 엄청 칼로 찌르고 잡아다가 하고 재판으로 한 놈을 잡아다가 하고 막 경찰서 가다 버리고 누군가 죽고 그런 상황들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책이 타오르는 강입니다. 원순대 작가가 자기가 전화요 기자 시절에 눈보 기사를 씁니다. 현장 눈보에서 쓴 책이 공산당 취재를 해요. 기사가 쓴 책이 타오르는 강이 원래 7권으로 나왔다가 참 그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하실 것은 거기는 소설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여기 나왔던 사항들을 본인이 듣고 맞게끔 구성 소설이지 거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이름이 이런 것도 다 보여요. 동네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믿고 그 사람의 이름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미 그 소설을 어디까지 안 보냐? 5일표까지 안 봤어. 5일표까지.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되고 중사면의 실체는 제가 알잖아요. 마주부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공부를 많이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소설이 사실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 사실 같잖아요. 이미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도 사실을 근거해서 그런 시대적 취해서나 우리의 노력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집행 경우도 있고 이 연구 성과도 어느 정도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고 환경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감안해가지고 그 전체적인 기사가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심이 나온 기사가 한 권이에요. 제가 다 먹어봤어요. 한 권이라요. 이게 그런 것들 해가지고 우사면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책 나왔습니다. 문화원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부산면이라고 책이 있었는데 나온 지가 꽤 됐죠. 좀 기억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부산면에 제대로 된 지시, 제대로 된 이야기는 그 책을 통해서 문화원에 있으니까 빌려서 보셔가지고 진짜 부산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안보라는 사람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게 진실이고 괜히 그냥 노래 따라 소설 따라 가다 보면 어느 데로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오늘은 질문 없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